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픽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요새도 운동 꾸준히 하고 계세요? 네, 매년 몸짱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는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디 나가는 게 참 귀찮아지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몸도 더 둔해지는 것 같고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겨울철이 되면 활동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 섭취가 줄어들어서 면역력도 함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다소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각성하고 네. 운동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조금만 운동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겠지만 네. 어르신분들 급하게 또 무리하게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병원 찾는 어르신들도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예. 오버트레이닝, 오히려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좀 더 몸에 더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예. 또 특히 겨울철에는 준비 운동 철저히 하셔서 근육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어르신들은 날씨 추우니까 밖에서 하는 운동보다는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스트레칭 하시면서 겨울철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미국의 실업률이 4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었죠. 애플이 네. 급락하면서 애플이 속한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을 보였을 뿐 나스닥 제외한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강보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수 속에 코스피가 1961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장중에는 1970선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150만 원 선 네. 돌파가 되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8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 수준인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잠깐 보면 현재 LG화학과 신한지주 정도만이 소폭 밀리고 있을 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1에서 2%대나 강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네. 포스코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장 개장한 지 30분이 넘어서면서 하락 반전이 됐고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0.1% 내린 488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또 하나 특징적인 움직임이 네. 나오는 게 바로 환율인데요. 무려 1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선 붕괴가 됐습니다. 네, 오늘 환율도 저점을 찍고 있는데요. 종목킥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예. LG U+ TV 통해서도 11시부터는 종목 기획 서비스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네. 꽁꽁 얼어붙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저희가 좀 녹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또 월요일을 빛내주실 한 분,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역시 게임의 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다 많이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소리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달의 별점왕이 제 왼편에 앉아 계신데요. 네. 12월의 별점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상담 받으시고요. 만족스럽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013-3366-011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재미있게 독특하게 보내시면 좀 더 뽑힐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연결이 고맙습니다. 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 예. 예, 그걸 20% 59,000원에 샀어요. 아, 예. 59,000원에 20%요? 언제쯤 사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까? 요즘 증권주가 힘이 없어서요. 네. 예.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올라올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을 안 하고 있어서. 네.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 이제 수익권 내 계신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주당 한 2,000원 정도 이상 수익
보고 3,000원 정도의 수익을 예, 보고 예. 계신데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들고 가면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네. 뒤에 정태근 팀장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증권주 중에서도 키움증권 의견 어떤지 지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의견이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들고 가라가 3분이시고 점차적으로 매도를 해라가 2분, 그냥 지금 팔자가 1분이십니다. 정태근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네. 웃으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 네. 일단은 이거 뭐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뭐 여윳돈으로 해서 장기로 봐도 되고 그래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네. 장기로 보실 것 같으면은 네. 증권주 아직까지 보시지 마시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면은 예. 계속 가고 있는 건 IT죠. 네. 계속 가는 거 따라가려면 IT 가시고 그게 아니라 좀 예. 1년 뒤, 2년 뒤 보고 좀 길게 예. 우상향할 거라 생각이 들면은 예. 화학이나 철강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그 제 개인적인 의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네. 증권주,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예. 부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딴 게 아니라, 요게 시장 올라가면 증권주 얘기 자꾸 나오죠. 예, 예. 근데 그래 놓고 올라가다가 며칠 못 가죠, 상승이. 예. 그게 딴 게 없어요. 일단 시장 올라가면은 증권 회사에 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증권 계좌가 많이 돌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네. 근데 제가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네. 예, 보고 있어요. 제가 증권주를 예. 못 간 이유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잘 보세요. 예. 지금 현재 화면에 삼성증권 주가인데, 네. 이게 2007년도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증권주가 상당히 강하게 갔죠. 예, 예. 이게 고가가 2007년 당시에 54,400원, 5만원 예. 정도 갔었는데, 예. 자, 잘 보세요. 예. 증권회사가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중간에서 브로커리지 역할을 하죠. 예. 매수 매도했을 때 발생이 되는 수수료 때문에 증권회사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증권거래가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수수료가 싸니까 수수료 수익이 작죠. 예.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2005년, 200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예. 펀드 있었죠. 예, 예. 그 펀드에 계속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수수료 발생되죠.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증권적이 이렇게 강했었고, 네. 자, 펀드 들어가고 난 다음에 2007년, 2008년도 시장 폭락하니까 펀드에서 자금 빠져나가죠. 예. 그리고 나서 수수료 발생될 만한 상품 뭐가 나왔습니까? 예. 랩 나왔죠. 예. 랩에 그때 당시에 15조가량 자금 들어가게 되면서 2010년도에 잘 기억해보세요. 삼성증권에 예. 랩 자금 그리고 대우증권에 랩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증권자 상당히 강했었어요. 네. 근데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에 꺾여버렸거든요. 예. 자, 공통점이 뭐예요?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나오니까 증권주가 움직이죠. 예. 근데 지금 수수료 발생될 만한 상품이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증권주가 반등을 주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수수료가 발생될 만한 상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2000년도에 증권 버블이 있었죠. 네. 그때 증권 거래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2005년, 2007년도에 펀드, 그리고 2010년도에 랩인데, 그걸 좀 타개하려고 증권회사에서 증자해가지고 한국형 헤지펀드 하려고 그러는데 자통법 통과 못 됐죠. 예. 그래서 증권주가 전체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네. 요거는 저는 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예. 얼마쯤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지금 차트 보면은 이게 64,000원 돌파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하죠. 예, 예. 올라가다 않고 지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증권주 오늘도 전체적으로 빠지죠. 예. 그러면은 일단 그 증권주 힘은 일단 단기적으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아. 증권주가 0.6% 정도 빠지거든요. 예. 매도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힘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요거는 일단은 예. 오늘 쪽에서 그냥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없다면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예.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증권주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팔자리 좋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예. 어떤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예.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셔서 목소리에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셨고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증권업종이 앞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을 만하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앞으로 또 수익이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종 판단은 우리 시청자께서 네. 하시는 거고요. 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AS 전화 연결을 할 텐데 네. 그때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네. 되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전화 수고하세요. 연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월요일부터 이렇게 씩씩한 시청자가 연결이 네. 되셨습니다. 예. 긍정 에너지 듬뿍 받았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매일유업입니다. 매수가 32,983원에 비중이 25%인데 목표가 물어보셨습니다. 예. 손절도 함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손절은 27,5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네. 그냥 직전 고점이었던 38,100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은 원래 우유업을 조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분유 더 넓혀서 이제 커피를 비롯한 음식료 그리고 맥주 시장에도 조금 진출을 했는데 메일유업은 여기서 주가가 더 갈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메일유업의 재무 상태를 보면 유보율이 너무나 많죠. 뭐 동서도 마찬가지고 동서는 유보율이 10,000%가 넘죠.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4,000%가 넘는데 현금 정말 많은데 배당은 안 해요. 배당은 안 하니까 이 돈 갖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국내에서 분유랑 우유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PR 보면 12배 정도밖에 안 나오죠. 음식료가 12배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메일유업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관련주기 때문에 워낙 강세에 따른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중국 경기 그리고 중국 수혜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포트를 재조정하는 트렌드를 조금 보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조금 비중을 줄여주고 있고 기존에 많이 빠진 주식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IT가 간다 그래서 IT를 더 사시고 있는데 삼성전자 빼고 IT를 더 사갖고 승부를 내기 좋은 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실적이 아니라 밸류, 싼 종목들을 찾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싼 주식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예. 메일유업은 27,500원 깨질 시에는 과감하게 그냥 손절하시고 네. 다시 한번 이제 트렌드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유업 목표가도 함께 38,100원 짚어주셨습니다. 예, 최근에 급락했던 컴투스 문의가 네. 또 한 번 들어왔는데요. 최근 이틀 동안 반등을 주지만 그간 너무 많이 빠졌어서 대응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신 가격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네. 컴투스를 73,80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는 5만 원도 안 되죠. 계속 주가가 내려갈까 봐 불안하다고 지금 자리에서 대응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예. 손절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하면 또 욕 먹을 것 같네요. 일단 그거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세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반등을 주면은 팔 수밖에 없어요. 자, 컴투스가 지금 주가가 현재 약한데 어떤 부분하고 좀 연결됐습니까? 코스닥 시장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반적으로 같이 무너지고 있죠.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컴투스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매도하고 아깝긴 하지만은 매도하고 난 다음에 하방경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하방경성이 어디서 나오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코스닥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컴투스가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거기에 매출이 확대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증가하니까 올라갔죠.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대한 모멘텀은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내에서 컴투스로 관련된 게임들을 하는 사람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컴투스가 그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 진출했죠. 해외 진출했는데 라인이 일본에 진출했고 미국에 진출했다 보니까 라인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외 진출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라인이 실사용자가 너무나 낮죠. 가입자 대비 실사용자가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컴투스가 그쪽으로 진출했지만은 어떤 게임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죠.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말들로 이유는 왜 이 컴투스가 못 간지는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됐어요. 요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한 반등을 크게 줄 때 그냥 빠져나오셨다가 다음에 하방에서 나올 때 다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반등을 크게 줄 때가 그러니까 얼마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얼마까지 줄까요? 예. 5만원 넘으면 많이 줄 것 같은데 일단 5만원 넘으면 그냥 매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손절하기가 참 힘드시겠지만 5만 원 선 갔을 때 일단 팔고 다시 네.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네, 예. 저는 호텔 신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47,500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비중이 예. 20%를 하시네요. 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들고 갈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59,800원부터 빠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사신 가격이 뭐 47,500원 정도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행이나 항공이 아니라 이제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는 국가들 대부분이 여행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누렸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올랐죠. 뭐 내용을 좀 찾아보면 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에서도 수익성이 조금 좋아지고 호텔 산업도 호조를 보여서 주가는 이제 22,000원 정도부터 이제 6만 원 가까이 한 3배 정도 시세를 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박스권 구간에 들어와 있을 텐데, 그냥 예전에 현대자동차 차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세가 한번 난 대형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수익성이 한 번 더 개선된다고만 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트렌드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면 그냥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45,000원 정도 네. 깨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아니군요, 44,000원 정도 깨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과감하게 빠져나오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횡보하면서 수익성 개선되는 거, 사실은 지금 비수기죠. 겨울철이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비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 때 적당한 가격에서 버텨준다고만 하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성수기로 갈수록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정리해 주시면 호텔신라 갖고 매매해서 크게 깨지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문자, 네. 전화,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속도를 내서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봐드릴 종목은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를 66,800원에 10%를 들고 계시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얼마에 더 사면 좋겠습니까? 0484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 일단 하지 마십시오. 하지 네. 마시고, 지금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75,000원까지 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다른 종목 보여드릴게요. 플렉스컴.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갔죠. 22,000원까지, 최근에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22,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양. 이런 종목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신양, 방금 보여드린 플렉스컴 신양의 어떤 공통점은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터플렉스가 왜 못 갔냐면, 이 회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안전표를 쓰면 양다리 걸치고 있죠. 삼성하고 애플 쪽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애플 쪽에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영향을 그만큼 덜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가는 이유는 애플 때문이죠. 그래서 차트 보시고요. 딴 거 보실 거 없이 이거는 자, 장기 평선 121선 계속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차트 보실 줄 아시겠지만은 121선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평선 안 깨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위쪽으로 7만 원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7만 원 돌파를 못 하게 된다면 이 아래쪽으로 121선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장기 평선이 깨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장기 추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올 수가 있죠. 컴퓨터처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반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일단 121선을 지켜준다면은 일단 보유해도 되겠지만은 121선 지켜주지 못한다면 요거는 일단은 매도 쪽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플렉스 추가 매수가 아니고요. 121선이 있는 자리가 한 64,000원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이 맞겠다고 하십니다. 대응을 해보십시오. 예. 네, 무료 문자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예. 매수가 14,900원에 비중이 다소 있으시네요. 40% 물어보시는데 손절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도 그렇고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모두 다 많이 빠졌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손절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일회성 테마가 있고 지속될 수 있는 테마가 있고 테마에서 산업의 변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예전에 엔터는 테마였죠. 모바일 게임도 테마였습니다. 근데 결국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나는 아주 강한 시세를 한번 보여줬는데, 모바일 결제 시장이 열릴 건 확실합니다. 내년 봤을 때 전자결제 시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비상식적이죠. 지금 스마트 기기가 어찌됐건 보급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전자결제 시장이 좁아질 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있는 네. 거고, 무조건 넓어지긴 넓어지는데 회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과 소통만 한다고 하면 시장이 정직하게 실적과 신뢰를 보여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이버 결제를 비롯한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전부 다 다시 한번 2차 시사가 날 수 있을 텐데, 개인들의 문제는 그거죠. 그런 건 잘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많이 먹으려고 들어갔다 깨지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별로 무서울 일은 아닌 것 같고, 고점에서 물리셨으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는 좀 받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직전 저점 정도 지지를 한다고만 하면 기관들 다시 다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비싼
비싼 건 안 됩니다. 결국 밸류가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데 실적 얘네 좋아질 거고 밸류는 지금 싸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오면 그냥 부담 없이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고 전제 조건을 조금 달면 사이버 결제나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가 찍히는 실적에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치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어도 사실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 파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네. 전자결제주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이버 결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예. 적정 밸류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가요? 밸류도 충분히 싸지진 않았죠. 이제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자결제주 긍정적 평가하시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이버 결제 이어서 이번에 네. 봐드릴 종목은 솔고바이오인데요. 솔고바이오 매수하신 분 매수가가 710원이시고요. 네. 15%십니다. 850 하나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예. 네, 요건 차트 좀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일단 다 해먹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조금 가리는데 2012년 1월 달부터 이게 반등이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가 570원에서 이미 반등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1,400원 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2,200원 그리고 최근에 대선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2,600원까지 갔어요. 자, 솔고바이오 안철수 테마인 건 잘 아시죠?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다 해먹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단일화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뭐 문재인 안철수 테마가 문재인 테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날짜를 보게 된 다음에 11월 27일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거는 반등을 주더라도 제가 뭐 반등을 주면 저도 욕을 먹겠지만은 요거는 일단 시세가 끝났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고바이오는 지금 자리 매도입니다. 오늘 6% 급락인데요.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월요일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예, 아주 쌀쌀하네요. 예.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광동제약이요. 광동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5,672원에 네, 5,672원에 22%요. 예. 22%요. 예,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11월 거의 말경 그때쯤에 한 아, 26, 7일경.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예. 저 어- 광동제약하면 옥수수 수염차 즐겨 먹던 생각이 납니다. 네. 예. 그렇죠, 맛있죠. 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제가 사고선 이게 좀 내려갔는데, 예. 뭐 다른 뭐 큰 걱정은 많았는데, 네. 이게 제가 한 1년 정도, 보통 1년 정도 보고 아, 매입을 하거든요. 예. 네. 그때까지 과연 가져가도 가능한 종목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럼 시청자님 5,600원대 사셨을 때는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하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1년 정도 보고선 30%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1년로 30%, 생각했는데요. 한 1,500원 시청자님, 정도 상승한. 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있으세요? 예.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희한테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아예 노하우는 없고요. 예. 네. 그냥 뭐 이렇게 봐가지고 뭐 앞으로 전망 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옥수수 연차도 있고 또 한방에도 또 있고 여러모로 있더라고요. 또 그 삼다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전망이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음.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예. 이틀 주로 상품- 그 수익이나 매출 같은 거 보고 아, 골라요 그랬어요. 저는. 또 실적도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도 의견과 보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박성영 원고님, 광동제약 1년 후에 목표가 7,000원,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광동제약 상당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전 세계에서 이제 제약 관련된 시장이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반도체가 한 800조, 자동차가 한 400조, 제일 크죠. 근데 우리나라에 제약 관련된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약 분야가 가장 조그만 나라인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 됐던 IT,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최근에 음식료가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가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도 분명히 얼마 전에 보니까 오늘이죠. CTC 바이오나 시젠이 이제 듀폰을 비롯한 미국에 있는 계약서
제약사들과 이제 판권 계약 이전을 좀 하고 기술 계약을 통해서 이제 판권 계약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이제 제약 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플레이어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약 산업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약업보다는 이제 기능성 음료를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데 아직은 국내 내수 매출이 한 90% 정도 이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못했는데 옥수수 수염차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맛있죠. 근데 네. 중국인들도 먹으면 맛있겠죠. 사람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밸류 비싼 거 아닙니다. 매출 늘고 있고 영업이익 늘고 있고 유보율도 충분하고 그쵸. 제품도 갖고 있고 신제품도 만들고 어느 하나 빼놓을 게 없죠. 이런 거 들고서 30%제 생각엔 100%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1년 보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묶고 가실 거라고만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광동제약이 밸류나 실적 측면에서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아주 장기로 가셔도 제약 중에서는 이만한 안정성 있는 상품 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종목 예.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1년 정도 그냥 물을 네. 채우고 놔둬도 상관없겠네요. 네. 1년 이상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청자님 예, 또 예. 갑자기 예, 예. 궁금해지는 게요. 네. 1년 이상씩 주식 들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간 예.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그냥 조금 그냥 좀 수익은 나 있어요.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보편적으로 뭐 1년에 보편적으로 40-50%는 어우. 나요. 굉장한 굉장한 또 실력가시네요. 예, 저희 방송 보시고 도움 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뵐게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고수가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저희가 또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좀 큰 수익을 위해서는 성장 가능한 탄탄한 기업을 골라서 오래 들고 가는 네.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또 문자 볼게요. SK 하이닉스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3만 원에 20% 들고 계시네요. 정태근 팀장님. 네. 예. 이번 가격대를 보면은 일단 뭐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어떤 하이닉스 그때 상담했었는데 요거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일단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고요. 이건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기간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11월 29일 그리고 12월 4일까지 4일 연속 한 200만 주 넘게 팔았었어요. 200만 주 넘게 팔다가 갑자기 12월 5일부터 다시 한번 뭐 300만 주 가까운 어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기관들이 판단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4분기 때 흑자 전환 좀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가 생각 예상 외로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매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PC 디램 쪽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모바일 디램 쪽으로 매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지난주도 제가 그쪽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이 얼마만큼 그 실적에 크게 차지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 흑자 전환 상당히 가능하다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매수가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예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되게 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28,000원 이상까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술적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하이닉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하이닉스 어떤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예. 그래서 모바일 디램 쪽으로 얼마만큼 하이닉스가 매출을 늘려가냐, 그거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보유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루멘스가 왔습니다. 7,550원의 비중이 10%인데 좀 최근 하락하고 있네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하십니다. 사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팔아야 될 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죠. 업종이 LED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LED 섹터에서 지금 그렇게 좋은 애들이 없습니다. 뭐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많이 하락들을 하고 있는데 루멘스는 삼성전자 LED TV에 모듈을 공급을 하면서 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가형 LED 램프 시장에 많이 매출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 올해 이제 한 10%대에서 내년에 한 20%대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루멘스가 실적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8,500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IT 부품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 전에 포트 재조정하면서 기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직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있죠. LED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옛날에 LED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너무나 많이 줬죠. 그렇기 때문에 물린 분들이 많습니다. 물량 부담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를 때마다 손절 물량 그리고 원금을 회복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로스컨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사업을 루멘스만큼 잘하는 애들이 없고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수출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LED TV 비중을 축소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 루멘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들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연내에는 시세가 나긴 조금 어렵다라는 거 제가 같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8,500원까지 돌파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좀 놓쳤는데요.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문자라도 문의가 왔었거든요. 네. 28,000원대 사신 분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 언제쯤 올라올까요? 이분도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 볼 종목은 원익 IPS인데요. 오늘장 반등이 나오지만 사신 가격이 워낙에 좀 위쪽이십니다. 네. 원익 IPS를 8,670원에 10% 들고 계신데요.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상당히 어렵네요. 예. 8,600원에 지금 가격이 4,600원.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까요? 가장 도움되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을 생각 갖고 계시라. 그게 가장 도움이 되겠죠. 네. 희망적인 얘기겠죠. 그게 가장 큰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양다리를 넘어서 문어다리죠. 반도체도 하고 있고 LCD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MOLED도 하고 있고 태양광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지금 이 주가가 바닥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저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4,000원 가격대에서 더 이상 안 빠진 이유가 최근에 뭡니까? ICD라든지 SFA 그리고 테라세미콘, AMOLED였던 그 장비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회사도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AMOLED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2월 10일 오늘 그 AMOLED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주 계약도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른 종목을 보여줄 건데 서울 반도체가 지금 장기간 그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빠지진 않고 있어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 삼성 서울 반도체처럼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바닥 하락이 나와야 그래도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서울 반도체가 22,000원 보면서 장기적인 바닥을 찾듯이 원익 IPS도 지금은 중요한 건 1차적으로 4,000원 존에서 장기적으로 바닥이 형성이 되는지 그거보다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예. 이거를 파야 될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져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전략을 그때 가서 일단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일단은 1차적 단기적으로는 일단 보유를 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두올 산업인데요. 예. 매수가 1,950원에 비중이 30%. 이 종목 장기 투자 물어보시는데요. 장기 투자는 아니신 것 네. 같고요. 장기 투자라는 건 성장성 있는 종목을 들고 가는 거지 테마주에 물려서 못 파셔갖고 장기로 투자한다는 건 장기 투자라고 조금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올 산업 지금 가격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밸류에이션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공항 테마로 묶여 있는데 이제 정책 테마가 많이 빠졌죠. 예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명박 정부 전에 이제 4대강 관련돼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4대강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수건설의 주가는 올랐어야겠지만 사실 빠졌죠. 기대감에 올랐던 것들 대부분 다 기대감이 실현이 되면 빠지고 있는데 신공항을 건설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게 테마가 되든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두올 산업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게 맞는데 네. 원래는 파는 게 맞는데 이미 올라가기 전 가격이 돼버려서 이제는 파실 필요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일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가 본연의 밸류로 회귀를 한다고만 하면 2,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셔서 2,000원 바라보신다고 하면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텐데 네. 이렇게 고밸류를 받았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적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그냥 과감하게 손 털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 그리고 정치나 정책 테마는 11월, 12월에 건드셔서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이제 밸류에이션 좀 낮은 종목 중에서 업황이 개선되는 애들 종목 위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올 산업 빠져나오실 방법을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예.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이번에 볼 종목은 SL인데요. SL을 17,3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SL이 10,000원 초반에서 이제 확실히 바닥은 잡았고 네. 지금 이제 15,000원 선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분은 일단은 조금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 준비요? 예, 예. 예. 매도 준비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 저도 확신은 일단은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일단 준비는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SL이 뭐 하는 회사인지만 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차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그 K9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SL이 현대기아차 쪽으로 이 헤드램프를 납품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실적과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어떤 주가 흐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품 회사들은. 자, 그러면서 자, 화면을 볼 건데 자, SL이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13일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가 지금 현재 11월 올라 먼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주니까 따라 올라오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릴까요? 현대기아차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뒤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품주도 빠질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매도 준비도 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딴 거 없고요. 일단 제 얘기대로 하시지 마시고 요거는 현대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미국 그리고 중에서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증가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판매가 증가했던 소식이죠. 나오게 돼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7,000원까지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더 올라간다면은 17,000원까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못 올라가면은 당연히 17,000원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빠지냐 올라가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동반적인 어떤 매매 흐름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동반적인 대응을 같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현대기아차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난 이후로 횡보 국면인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L도 현대기아차 흐름까지 같이 좀 보십시오. 네, 이번 종목은 4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나케미칼입니다. 예. 하지만 매수가 높네요. 28,000원에 비중이 15%.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한화케미칼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텐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나 밑에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종목과 달리 한화케미칼은 태양광이 조금 섞여 있죠. 그래서 한화솔라원 중국의 자회사에서 일단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고 지금 포트 비중을 보면 예전에 이제 화학 원료가 한 70% 정도 차지를 했는데 그걸 한 50%까지 줄이고 태양광 쪽으로 이 포트를 한 20% 정도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힘들 거란 얘기죠. 지금 OCI나 다른 SDI나 서울반도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에서 4분기에 수익이 나긴 힘들고 내년 1분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곳이나 웨이퍼 태양광 모듈 전반적으로 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 살아날 때까지는 하나케미칼의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딱 반토막이 났죠. 뭐 태양광 쪽으로 전치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7조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딱 반토막이 났죠. 그만큼 태양광 쪽에서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쪽에서는 태양광을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찍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공을 시킬 텐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보유하신 것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너무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내시다가 이쪽에서 이제 이익이 좀 돌아설 수 있는 분기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부분에서 물타기를 한번 하시는 걸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케미칼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지난주 종목 AS 하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었냐면요. 예,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매수가가 14,500원, 비중이 20%셨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외국 갔다 와서 대응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전문가께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좋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추가 매수는 6,500원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과연 계속 들고 계실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네. 네. 감기 안 걸리셨죠? 네, 네.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시청자님 하나 마이크론 비중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네,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예, 추가 매수를 6,500원 선 왔을 때 하라 그랬는데 일주일 사이에 6,500원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더 사지 않으셨죠? 예,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기관이 계속 매수를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서
또 금액도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얘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네. 예. 일단은 기관 매수 들어온 건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누가 사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자, 일단은 너무 매수 못한 거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잡주가 아닌 이상 가파르게 이게 만 원, 뭐 12,000원께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하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8,500원 정도 못 미치고, 이게 제가 6,500원까지 가파르게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 예상과 틀리게 7,500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덜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는 하반기 예상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못한 건 아쉽긴 하지만 제가 가격을 좀만 높일게요. 그러면 7,000원 아래쪽으로 7,000원 전후에 가격이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해보세요. 근데 7,000원에서 딱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7,000원 이하 아래 거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때 예. 이후 아래 7,000원 아래에서 더 사게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하방 예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제가 네. 7,000원 아래가까지 내려가더라도 이게 5,500원 아래까지 5,500원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가격권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네. 목표가는요? 지금 목표가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얼마 정도까지 지금 갈수 14,000원까지 매수가가 14,000원인데 예. 지금 목표가를 정한다는 게 매도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단가가 예. 낮아지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죄송하지만 목표가를 좀 정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주가가 네. 7,000원 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요. 네. 또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박성일 연구원의 지난 AS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였죠. 매수가 33,300원에 비중이 20%.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은 목표가 35,000원으로 대응하고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 네,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주가가 반갑습니다.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예, 네, 좀 다행인데요. 네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박성일 연구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가지고 있으시죠? 예, 그냥 그대로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에도 뭐 어쨌든 11월 가입자 수도 늘고 있고 내년에 홈쇼핑 관련해서도 재계약한다고 하면 스카이라이프 쪽에서는 MS를 조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홈쇼핑 송출도 좀 할 수 있고 유선 수수료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이제 35,000원부터 4만 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천히 성장하는 주식인 만큼 그리고 KT그룹에서 미디어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KT그룹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35,000원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들고 가시고 밸류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될 때쯤 해서 조금 비중 줄여주셨다가 이제 조금씩 빠졌을 때 다시 사고 스카이라이프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크게 위험성 없는 주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네. 또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주 후에까지 종목 킥 서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43.6%에서 50.6%, 문 후보는 41.7%에서 4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박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문 후보를 앞선 가운데 안 전 후보 재등판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 비해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두 후보의 오차범위 내 승부 속에서 10%에 약간 못 미치는 부동층의 표심과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낮으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관측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유불리 선의 기준을 68%에서 70%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오늘 밤 8시에 진행되는 경제 분야 2차 TV토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TV토론의 성적표가 유권자, 특히 부동층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의 노조인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파업을 돌입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오늘 양측이 최종 협상을 진행합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지난 5일에서 7일 실시한 쟁의회의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총 조합원 8,118명 중 7,225명이 투표에 참가해 4,584명, 63.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현재 노조는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된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다시 연장하기로 한 단체 협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손실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 인력과 협력업체 지원 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지하철을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10대 그룹 내에서도 양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10대 그룹 전체의 68.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그룹에서 삼성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0.2%에서 올해 46.2%로 16.0%포인트나 상승했으며 현대차 그룹 영업이익 비중은 23.2%에서 22.4%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10대 그룹 전체 매출액은 508조 원으로 지난해 478조 원보다 6.2% 늘었고 영업이익도 35조 4천억 원에서 37조 9천억 원으로 6.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8개 그룹의 매출액은 253조 원에서 255조 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17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29.4%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코스피 환율 예상치가 실제와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GDP 성장률을 평균 3.4%에서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8개 증권사는 평균 3.7%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마감을 불과 20여일 앞둔 현재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올해 GDP 성장률은 2.4%에 그쳐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장률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와 환율 등의 전망도 크게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부실한 것은 과거 자료에만 의존해 미래를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자료를 분석한 전망치에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이 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이용해서 많은 종목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양지수는 엇갈린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늘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조금 강한데요. 코스피는 196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에서 488선에서 움직입니다. 시장 상황 꼼꼼히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